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핵사찰단이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장 폐기를 검증할 사찰단 구성과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계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 대한 국제 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일단은 이 사찰단이 어떻게 꾸려질지 또 검증 방법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미국하고 북한 간에 합의된 거는 풍계리 핵실험장만 이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풍계리 그렇죠.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을 초청했다, 인바이트했다라는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합의 내용의 정확한 미국 국무부의 표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 핵실험장 어쨌든 이 사찰단이 들어가려 그러면 좀 가장 우리가 익숙한 조직이 이제 IAEA가 됩니다. IAEA가 있는데 IAE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핵실험을 한 것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조직은 아니고요. 예. 핵물질을 관리하고 핵물질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는 데 주로 그 목적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AEA가 가더라도 가기는 가야 될 겁니다. 조직이 한 300명 정도 돼 있는데 가장 큰 핵 시설과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 예. 가기는 가야 될 텐데 핵실험장, 핵무기를 만드는 실험장이잖아요. 핵무기에 관련된 그 다시 P5 국가, 다시 말해서 핵보유국, NPT, 핵보유국만 사실은 이 핵무기에 대한 이력과 핵기술에 대한 검증과 해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야지 다른 나라가 혹시 들어갔다가 핵기술, 핵무기에 대한 기술들을 오히려 또 취득을 할 수 있는 이런 확산될 경우. 우려가 예. 있다고 그 핵 보유 국가들은 의심하기 때문에 핵 P5 국가만 독점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뭐 리비아 때도 보면 미국하고 영국만 주로 했고 IAEA는 그 뒤에서 그냥 검증을 지켜만 보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보게 되면 미국을 주도로 한 영국이나 몇몇 국가, 중국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국가가 들어가서 핵실험장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플러스해서 IAEA가 그 검증단으로도 포함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CTBTO라고 있는데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 있죠. 그 조직도 같이 들어가서 핵실험장이니까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니까 거기에서도 인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예.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검증은 가서 보면 시료 채취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이 핵실험장이라는 것은 좀 야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범죄 현장이거든요. 핵실험을 이제 범죄 현장이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는 모든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는 어떠한 핵물질을 사용했는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이동소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 자료를 추출했는지,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추출한 자료들은 어디로 갔는지 예. 등등 여러 가지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핵실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핵실험장을 폭파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이 저렇게 하게 되면 증거인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왜 예. 저렇게 그냥 저거를 그냥 박수치고만 좋아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이 핵 전문가들의 꽤 많은 그 이야기 있었거든요. 예.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우리가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언에 따르면 어쨌든 그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의심이 많아서 내가 섭섭했다. 그러니 뭐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것이 이번에 핵 사찰단을 들여 보내겠다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핵실험장을 통해서 의도한 대로 간다게 되면 예. 꽤 많은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검증 방식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검증 방식과 또 사찰단 구성을 놓고 북미가 조금 이견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잖아요. 그냥 풍계리 핵실험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찰단이 가는 거로 일단 합의가 되어 있는데 예. 미국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대단히 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폼페이오의 입장서 머릿속에 뭐냐면 이것이 사찰의 첫 번째 시작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이번에 잘 이 사찰을 단을 구성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나머지 미국이 요구하는 지역들, 영변 아니면 그 미사일 실험장 아니면 이 HEU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
강진 같은 곳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북한 쪽에서는 이번에 특별하게 여기만 김정은 위원장이 허락한 거다라고 해서 다른 핵 사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계획을 인정할지가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AEA가 9년 동안 이제 추방시켰었잖아요. 예. NPT 탈퇴를 하면서 추방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럼 IAEA가 이제 다시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서 이야기를 정보를 좀 공개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라도 IAEA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북한이 받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미국 내에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을 통해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긴 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6번을 했습니다. 네. 파키스탄이나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6번의 핵실험으로 자칭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그것도 벌써 1990년이니까 20년이 더 지난 시점에 기술력으로도 6번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2018년 이 시점에서 6번의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런 기술 확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도 북한에서도 더 이상 핵실험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더 이상 이제 쓸모없게 됐으니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 이력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6번째 핵실험하고 나서 전문가들은 꽤 중요시했는데 한국 언론에서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때 미임계 핵실험도 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미임계 핵실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커다란 그 농구공만한 쇠통에다가 그걸 자극을 넣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핵실험의 능력을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의 이런 그 풍계리에서의 핵실험은 필요 없는 사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에 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너무 비싼 값을 쳐주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미국 측이 상응 조치로 조기 종전선언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종전 카드에 관한 논의는 미국 내부에서 조금 이제 정리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 제가 이번에도 이 폼페이오가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뭐 종전선언 같은 어쨌든 적극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느냐, 이 어떤 협상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근데 저도 뭐 아무리 봐도 그런 정황이 없었는데 어제 이 양제스와 왕이 이제 폼페이오가 중국에 가서 이 외무부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전선언은 전혀 이야기를 안 꺼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놓고 폼페이오한테 그 왕이 부장이 그러거든요.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에 대해서 미국도 화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면전에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무슨 이야기 했냐면 국무부 대변인 이야기하면 FFV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재에 대해서 핵 문제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요구했고 동일한 합의 이끌었다. 이게 미국 국무부의 이야기인데 중국의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두 가지가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제재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했고 중국은 미국한테 종전 선언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게 되죠. 조합을 해보면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폼페이오가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 선언에 관해서 더 진전된 입장을 말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종전선언과 함께 사실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 즉 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했었잖아요. 그분에 대한 논의도 그러면 전혀요. 전혀요. 그거는 저는 더 어려웠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은 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협상을 계속 할 수 있게 모멘텀이 이렇게 가는 이유도 이 제재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나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요. 그나마 이거조차도 없으면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는 전혀 뒤로 뺄 생각이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개최 시기와 어떤 장소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ASAP라고 많이 약을 뭐 쓰지 가능한 한 않습니까? 빨리.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번에 그렇게 한 건데 그 부분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차곡차곡 다 검토해서 되면 굳이 미루거나 할 필요 없이 그 시점에 그 환경이 되면 하겠다. 그런 조건부로 저는 들리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났을 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손에 잡히게 이야기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풍계리 핵실험을 사찰단 인바이트 했다. 김정은이 하게 했다. 두 번째로는 실무급 회담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이. 두 가지거든요. 그게 딱 눈에 보이는 두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뭐 논의했다라 수준이잖아요. 정상회담, 제2차 정상회담에 논의했다. 이 두 개가 되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협상이 해서 미국이 원하는 조치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지고 확신이 들면 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10월 개최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달에 개최될 만한 조건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약하다. 물론 이게 두 사람의 일인지라 어떻게 다시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장소 문제나 그 의제 문제나 하나가 지금 갖춰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요. 이게 비핵화의 일정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라 자꾸 국내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내가 서둘른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내 선거와 중간 선거와 관계없이 이걸 차근차근 따져나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빨리 열릴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적으로 정무적으로 또 이 중간 선거에서 이 북한 문제를 꺼내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트럼프의 지금 선거 전략의 제1번은 경제입니다. 경제 호황돼 있고 지금 거의 고용률이나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게 호황되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는 내년에 또 경제는 더 좋아진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안보 문제 리스크가 큰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확신도 없는 북한 문제를 그렇게 세게 이 중간 선거 전에 내보내는 것도 별로 선거 전략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북미가 조기에 개최하기로 한 이 실무 협상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앉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나 장소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거죠. 사실 벌써 9월 26일인가 미국에서는 비건 특별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열흘이 넘도록까지 없었다가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요구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무급 회담을 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한 상황이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늦추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만나게 될 겁니다. 미국한테 팀을 다 꾸려놓은 상태거든요. 비확산 차관보까지 다 해서 팀을 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빈이든 장소는 어디든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구성 예. 문제 그리고 이후에 이 핵 포기에 관한 일정과 그 대상에 관한 문제 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돼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의 일정 같은 걸 또 초보적 실무적 소재에서 이제 다루게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북한 매체에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 개최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6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워낙 북한 쪽으로 봐서 성공적이었거든요. 예. 그게 대서특필되고 오죽하면은 북한의 시진핑 주석조차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미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준 거에 대해서 치하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나왔거든요. 잊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 북한 핵 문제 해법은 뭐였냐면 일괄 타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잊고 있을 것 같은데 일괄 타결 방식이라 트럼프는 옛날에 오바마 방식과 다르다. 예. 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할 거다. 예, 그래서 프론트 그랬었죠. 로딩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6월 12일 날 정상회담 발표하고 나서 노동신문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단계적, 동시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북한 쪽에서는 우리 미국한테 우리가 협상에 이겼다라고 받아들일 경우가 대단히 많았던 거죠. 그랬던 이제 저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음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지금 중요한 정치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외교안보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